올 시즌 이강인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개편한 파리 생제르맹이 일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올 시즌 영입한 선수를 이미 쫓아내고 싶어 한다. 킬리안 음바페의 빈자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나눠서 채워야 하는데요.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했던 역할 중 확률 높은 마무리는 뜻밖의 전문 공격 자원이 아닌 이강인이 대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고감도 득점포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기대 득점 수치가 낮은 가운데 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슛 4회를 날렸는데 기대 득점값의 총합은 0.23에 불과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을 때 이강인의 슛 4회의 득점 확률을 모두 더해도 2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슛이었지만 2골이나 넣었습니다. 기대 득점값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확히는 8.7배의 효율로 득점했습니다. 구체적인 슛의 상황과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즌 초에 여러 골을 넣은 선수는 이강인뿐 아니라 대부분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많았습니다. 확률은 시즌을 치르면서 표본이 더 쌓이면 평균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기대 득점 값이 매우 낮은 슛을 우연히 한두 개 넣었다면 표본이 작을 때 기대 득점 값 대비 득점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기대 득점 값이 0.1도 되지 않은 중거리 슛을 우연히 성공시켰다면 그 순간 고효율 득점을 올린 셈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지 못하면 경기를 반복할수록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의 이 골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단 2개뿐이지만 차분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더 고무적입니다. 이강인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골대의 먼 쪽 구석이 아닌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이 슛을 벤자맹 르콩트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선체당했습니다. 이강인은 앞선 인터뷰에서 음바페의 슛을 보고 배운 바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힘을 빼고 슛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강인은 뛰어난 킥력에도 불구하고 슛에 힘이 들어가 골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중거리 슛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넣은 2골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마무리는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간 음바페의 특기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음바페를 대체할 만한 스타 공격수가 영입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측면 공격 역할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맡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이 겹쳤던 바르콜라는 음바페가 떠난 뒤 마음껏 활개치면서 벌써 3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뿐 아니라 랑딸 콜로무아니, 마르크 아센시오 등 PSG 공격진 중에서 결정력으로 정평이 난 선수는 없다는 평가인데요. 그나마 결정력이 좋은 편이었던 곤살로 하무스는 첫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이탈한 상황입니다. 음바페의 돌파력을 바르콜라가 대신한다면 그의 고감도 마무리는 뜻밖의 미드필더 이강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동료들 중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마무리를 이어간다면 이번 시즌 더 극심해진 PSG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올 시즌 이강인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개편한 파리 생제르맹이 일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올 시즌 영입한 선수를 이미 쫓아내고 싶어 한다. 올 시즌 PSG가 영입한 바르콜라와 에르난데스는 성공적으로 팀에 적응했지만 일부 선수들의 상황은 복잡하다. PSG 경영진은 올 시즌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선수단 전체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특히 이강인, 베랄도, 바르콜라, 덴벨레, 에르난데스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반면 무아니, 우가르텟 하무스, 슈크리니아르 같은 일부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슈크리니아르에 대해선 PSG가 이미 강력한 결정을 내렸다. PSG 기술진은 올 시즌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허리 부상을 안고 PSG에 합류한 슈크리니아르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PSG는 슈크리니아르의 포지션에서 활약할 새로운 선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올 시즌을 앞두고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난 가운데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상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밀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2020년도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 합류한 후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유력한 방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실력과 잠재력, 스타성을 인정받아 파리 생제르맹의 중요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